예, 송은재TV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처음으로 새벽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제가 저녁 늦게 그 고발 사주건에 대해서 속보를 올렸는데 예상외로 많은 분들이 보시고 또 댓글도 많이 올리셔가지고 제가 댓글들을 읽으면서 꼭 이건 빨리 답변을 해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정말 댓글을 보면서 많이 놀라고 또 많이 배웁니다. 정말 구체적인 것까지 제가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안개에 쌓여 있고 이렇게 얼버무리고 넘어간 부분까지 많은 분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잘 알고 계신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것만큼은 설명을 드리는 것이 예의가 아닌가 싶어서 카메라 앞에 오늘 아침 눈 뜨자마자 댓글을 읽고 씻고 급히 나와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여러분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이렇게 새벽 일찍 일을 하니까 과거 30년 전에 제가 기자생활 초년 시절에 그때는 주로 경찰서 취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자로서 교육을 받게 되는데 그때는 새벽 3시, 4시에 이제 새벽 공기 맡으면서 경찰서로 출근을 했던 그런 기억, 추억도 생각이 납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을 보내주셨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모두 제가 답변을 해드리면 좋겠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만 골라서 제가 댓글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해서 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 Improvement Every Year 님이 보내주신 댓글입니다. 1% 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말하는 논리가 성립이 되려면 제보자가 조성은이 아닌 제3자여야 하고 또 제보자나 조성은 둘 다 진실만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먼저 제보자나 조성은 모두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저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기본적으로 고발 사주나 이런 건이 발생을 하면 그 누구의 말도 믿지 않습니다. 의도된 거짓말을 하거나 알지 못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진실된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심을 갖고 출발을 합니다. 조성은은 이 건과 관련해서 김웅 의원이 지목한 사람이죠. 자신이 자료를 전달한 사람이다 라고 지목을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난해 총선 때 미래통합당의 선대위 부위원장을 하고 있었던 조성은 씨. 조성은 씨는 어제 자신을 스스로 공개를 했습니다. 어제 오전에 SNS를 통해서 자신은 이 건과 관계가 없는데 김웅과 윤석열 후보가 자신을 지목했다라고 하면서 명예훼손으로 법적 조치를 하겠다 이런 SNS에 자기 이름을 공개를 하고 반박을 했습니다. 저도 이 사람들이 진실만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또 1%님은 제보자가 조성은이 아닌 제3자여야 한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자신은 어제 JTBC에 익명으로 인터뷰한 그 제보자가 조성은이라고 본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JTBC에 인터뷰를 한 그 제보자와 조성은이 동일 인물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지금 며칠 동안 많은 기자들 사이에 굉장한 논쟁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뉴스버스에 제보를 한 사람과 대검찰청에 공익신고자로 신청한 사람 이 두 사람이 동일 인물이냐 아니냐라는 부분입니다. 일단 이 부분에서 뉴스버스의 이진동 발행인은 한 방송에 나와서 동일 인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진동 발행인의 말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좀 무게를 두는 것은 지난 8일 김웅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대검찰청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보도자료를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공익신고자가 신청을 해서 공익신고자로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도자료를 돌렸습니다. 그건 김웅 의원 들어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제보자에 대한 신원을 밝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도로 대검찰청에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제가 그 자료는 신뢰를 좀 하는데 그 자료에 동일 인물인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검이 낸 자료는 아시다시피 공무원이 낸 자료입니다. 공무원은 만약 속이고 싶다면 말을 하지 않을 수는 있어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한다면 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제보자와 공익신고자가 다른 사람이냐? 이 가능성도 물론 굉장히 있습니다. 공익신고자와 제보자가 같은 사람이냐? 둘을 놓고 볼 때 49%와 51%,
51% 정도로 무게감이 공익신고자와 제보자가 동일 인물일 것이다 라는 쪽으로 무게가 간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지금 현재의 시간 10일 오전 5시 30분 현재 이 시점에서 그렇게 판단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떤 사실이 튀어나와서 이 사실이 뒤집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동일인이라고 보는 게 조금이라도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 1%님이 또 지적을 하신 어제 아침에 자신을 공개한 조성은과 저녁에 JTBC에서 익명으로 인터뷰를 한 그 제보자가 동일인일 것이다. 자신은 동일인으로 본다. 저보고는 제3자다. 동일인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부분이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성은이 제보자일 수도 있고 동일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제가 조금이라도 더 무게감을 두는 것은 동일인이 아닐 것이다. 제3자일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이건 JTBC에 대한 부분입니다. JTBC가 만약에 어제 오전에 자신을 공개하고 SNS를 통해서 윤석열과 김웅에 대해서 법적 조치까지 하겠다. 자신은 이 사건에 관여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한 조성은에 대해서 익명으로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내용을 뉴스에 보도했다면 이건 곧바로 조작의 의심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JTBC에서 조성은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리도 없고 또 이 익명의 제보자가 나타나게 되면 이 사람의 말에 신뢰성이 있는지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뢰성을 JTBC에서 확인하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건데 이 부분을 아주 많은 댓글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제 JTBC를 통해서 제보자가 밝힌 내용은 김웅이 자료를 자신에게 전달해 주고 전화로 대검에 접수하라, 고발하라 라고 시켰다. 자신은 손준성이 검사인지도 몰랐고 대선 캠프에 소속되어 있지도 않다 현재. 또 그 자료를 당에 전달하지도 않았다 이랬습니다.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뉴스버스의 이진동 발행인이 주장하는 것과 내용이 많이 일치합니다. 따라서 뉴스버스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내용으로 읽힙니다. 이런 내용을 JTBC가 익명의 제보자로 보도를 하면서 아침에 모두 세상에 공개가 된 조성은과 동일 인물이었다. 저녁에 보도 방송을 하면서 익명으로 처리를 해서 이런 내용으로 보도를 했다. 이건 곧바로 확인이 될 부분입니다. 오늘 이제 출근을 하면 JTBC 기자를 통하면 이건 숨겨야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숨겨지지도 않는 부분입니다. 조성은이 제보자였느냐, 동일인이냐 바로 확인이 되는 부분입니다. 곧바로 확인이 돼서 이게 만약 동일인이라면 JTBC가 뉴스를 조작했다라고 하는 의혹을 곧바로 받을 수밖에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이라도 더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성은이 그동안 많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조작을 한 경력도 있고 여러 가지 무리를 일으킨 것들이 굉장히 많은 조성은 입장에서 JTBC에 부탁을 해서 익명으로 아침에 한 자신의 말을 완전히 뒤집는 이런 보도를 해달라고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JTBC가 받아들였다면 만약에 일단 JTBC가 이런 얄팍한 일은 설마 했을 리가 없다라는 차원에서 그래도 조금의 더 무게감은 조성은이 아닌 다른 사람이었을 것이다. JTBC에 익명으로 인터뷰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현재 이 시점에서는 좀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1%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신 어제 JTBC의 그 제보자가 이야기한 내용, 이 내용들은 지금 뉴스버스 측에 굉장히 유리한 뉴스버스 측의 주장들을 거의 대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은 굉장히 불리한 내용들입니다. 물론 아직 진실이 밝혀지면 또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 인터뷰 내용을 믿지 않지만 굉장히 의심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이 자체로는 가치가 있는 뉴스라는 겁니다. 그 다음 1%님이 김웅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 모든 사태에 김웅에게 모두 의혹, 김웅의 공작으로 몰아붙이는 것이 좀 맞느냐라는 부분 지적하셨는데 동의합니다. 제가 김웅의 거짓말, 김웅이 의심스럽다라고 하는 이유는 지금 이 자료의 흐름상 손준성 검사로부터 김웅으로 왔는데 김웅을 넘어서부터는 지금 모두가 안개 속입니다.
모두가 어떤 의도를 갖고 거짓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봐야 하는 겁니다. 뉴스버스까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키맨이 김웅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때문입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터뜨리고 있는 이 마당, 이렇게 일이 된 데는 김웅의 책임이 아주 크다. 김웅이 일찍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대처했더라면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김웅에게 책임을 돌려야 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가정에서 이런 겁니다. 김웅이 정말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김웅이 정말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이라면 김웅은 이 사건, 이 보도가 있고 난 다음부터는 언제나 국민의힘 당직실에 나와서 당직자들과 함께, 기자들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어느 쪽이 됐든 그러지 않고 거의 잠적하다시피 하고 뒤늦게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도 앞뒤 말이 맞지 않는 변명조의 그런 얘기들을 한 것이 무책임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그날 님이 저에게 김웅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면 어떤 이득이 있나요? 국민의힘에 도움이 됩니까? 만약 김웅이 손준성 검사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고발장을 접수했다라고 한다면 누가 타격을 받나요? 윤석열 후보를 낙마시키기를 바랍니까? 민주당을 돕고 싶나요?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정권 교체를 굉장히 바라는 야권을 지지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저는 기자로서 정치인이 아닙니다. 뭐 어떤 사실 팩트를 뭘로 몰아간다든지 저는 언제나 팩트에 기반해서 보도하고 평론을 하는 것이 제 업무입니다. 저도 가끔씩은 주장을 할 때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팩트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고 뭐 여론을 몰아간다든지 팩트를 왜곡해서 자기 주장을 펼친다든지 하는 것은 정치인들의 몫이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안에도 국민의힘 지도부도 있고 당직자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국민의힘에 유리하도록 뭔가 계획을 하고 작전을 짜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팩트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내고 그 진실을 토대로 뉴스를 보도하고 평론을 하고 있습니다. 김웅을 거짓말쟁이로 몰면 이게 윤석열 후보에게 타격이 되고 민주당을 돕게 되는 결과가 오지 않느냐. 저도 어떻게 짐작하는 바가 왜 없겠습니까? 여러 가지 판단은 있지만 그것을 보완할 근거가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어제 JTBC에 말씀드렸다시피 JTBC의 그 제보자의 인터뷰 내용은 분명히 뉴스버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진실은 진실대로 밝혀야 한다라는 것이 제 몫입니다. 진실을 진실대로 밝히고 그 드러난 진실의 토대 위에서 대책을 세우는 것, 대처하는 방법, 그것은 이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 측의 몫이 되겠죠. 제가 이렇게 반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럴 근거는 거의 없다라고 보이지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지시로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을 만들어서 김웅 의원에게 전달을 했고 김웅 의원이 제보자를 통해서 뉴스버스에 제보가 됐고 보도가 되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 대검찰청 감찰부에서 하루가 걸리지 않고 이 사실을 다 밝혀낼 겁니다. 그게 숨긴다고 해서 숨겨질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언제나 말씀을 드리지만 팩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진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밝혀진 진실의 토대 위에서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면 정권 교체의 전략 전술을 짜는 대처하는 방안을 생각하는 것이 현명하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어떠한 팩트들을 바탕으로 해서 야권이 어떻게 움직여 나가야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평론을 하는 것까지가 제 몫입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 많은 분들이 JTBC를 또 어떻게 믿나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이해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그 내용이 뉴스버스 측에 유리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JTBC를 믿고 믿지 않고를 떠나서 이 부분은 뉴스로서 가치가 있다. JTBC가 여기에서 어떤 의심스러운 행동을 했다면 그것은 곧 밝혀질 것이고 그 이유가 드러나게 된다면 곧바로 이 고발 사주권의 의혹이 풀리는 열쇠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뉴스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김웅이 정말 의심스럽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해주셨고 이준석, 유승민이 의심스럽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다른 이야기보다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이야기만 잠깐 드리면 이 문제가 이렇게 커진 데는 이준석 대표의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그 부분은 꼭 짚어져야 하고 이준석 대표의 애매한 태도 때문에 지금 굉장히 국민의힘이 또는 윤석열 후보나 또 다른 일부 후보들도 타격을 입게 됐다. 그 다음 댓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을 보내주시는데 앞으로 댓글이 많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건 여러분들에게 꼭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댓글을 모두 다 읽고 있습니다. 제가 혹시 좋아요를 누르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좋아요가 이미 많이 눌러져 있는 경우에는 제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꼭 좋아요도 누르고 저에 대해서 욕설을 하는 것 이외에는 욕설을 하는 것까지도 다 읽습니다. 욕설을 하는 것 이외에는 꼼꼼하게 다 읽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는 송원재 TV를 시작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것은 많은 시청자들이 댓글을 통해서 저에게 어떤 것을 취재해서 어떤 방송을 해달라는 요구까지 하시고 제가 거기에 맞춰서 취재하고 준비해서 방송하는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벽 이른 시간 찾아뵈서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